안녕하십니까. 방호택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2000년부터 융업중앙회와 함께 융주점의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해서 고심초사하며 현재 15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융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융주점의 세금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융주점을 운영하시려나 고단하시겠지만 이왕 강의를 듣기로 시작하셨으니 오늘 저의 강의를 경청하셔서 앞으로 융주점을 운영하시면서 절세 전략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0분간에 걸쳐서 융주점의 세금과 절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영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 창구에 접수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영업허가증 사본과 임대계약서 사본, 그럼 자금 출처 명세서, 그 다음에 동업인 경우에 동업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하셔서 사업자 등록 창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입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업장 도면을 함께 제출하시면 상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상에 영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개별 소비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셔야만 사업자 등록증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주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자금 출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창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상 없이 교부해 드리게 됩니다. 자금 출처 명세서에는 임대 보증금 등을 어떻게 조성해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그 자금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는 분의 그 사장님의 명의 통장에서 건물주 임대주의 명의 통장으로 정확히 계좌 이체가 되는 등 그 무통장 입금증 등이 확실하게 자금 출처를 증명하여야만 자금 출처 소명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상 없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융주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세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종업원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이 있고요.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세, 중과분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부가세부터 세목별로 한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부가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합니다. 그래서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라고 합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를 제1기라고 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제2기라고 해서 각 6개월 기간에 대한 신고를 그 다음 달 25일, 즉 1기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이 끝나는 그 다음 달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겠고요. 2기에 대한 부가세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6개월간의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서 부가세 실적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를 통칭
확정 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일개에 대한 부가세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셔야 되고 이익에 대한 부가세세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년분에 대한 부가세세 확정 신고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하게 됩니다. 연간 일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7월 25일 날은 1기에 대한 부가세세 확정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5일 날은 전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에 관한 부가세세 확정 신고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부가세세 확정 신고 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냐 하면 지금 장사는 1월 달에 하고 있지만 1월 달에 장사한 세금에 대한 부가세세 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종합해서 7월 25일 날 신고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7월 25일 날 신고를 하기 때문에 7월 25일 날에 가서 그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세금 계산서 등 매입 자료인데 매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1월 달에 장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1월 달에 장사하면서 우리 모든 지출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그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합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세에서 공제받고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사는 지금 하고 있지만 늦게는 6개월 후에 부가세 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매달 우리 업소와 관련된 지출에 관련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서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 하게 되고 2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 날 하게 되는데 이 부가세 신고할 때에 부가세는 어떠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우선 매출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출 금액이 줄어들거나 매입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매출 금액은 우리 업소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 매상가격 전체가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영업 환경에서는 우리의 매출 규모를 줄이거나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발생되는 그 자체 금액 그대로를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일단 우리 업소 카운터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손님에게 발행해 드리면 그 발행한 금액이 카드사로부터 국세청으로 정확하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단돈 100원도 속이거나 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가능한 늘려야 되는데 매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거래 없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거래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입 자료, 즉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만이 절세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어떤 지출 항목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항목이 매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월세 매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100만 원과 거기에 부가세 1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우리는 부가세 신고 때 그 부가세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주류 매입입니다. 주류 매입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매입이 음료수 매입입니다. 또 그리고 안주 등을 공산품으로 구입했을 때에 거기에 관련된 매입 자료를 매입 세금 계산서로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집기 비품이라든지 TV, 노래방 기계라든지 그릇을 사면서 그 매입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그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10%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입 계산서입니다. 우리가 술 안주로 과일이나 야채, 정육, 쌀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 계산서에는 부가세 표시가 없지만 면세 계산서로 구입한 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유흥주점의 매입의 경우에 매입 금액의 100분의 4만큼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가세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부가세 10%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부가세를 지급한 것처럼 의제해서 간주해서 104분의 4만큼이라는 금액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 물품인 야채나 과일이나 정육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받음으로써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할 수가 있고 부가세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이나 면세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세금 계산서나 또는 면세 계산서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나 면세 계산서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 부가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 계산서로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이나 정규 영수증이 아닌 사제 영수증으로 매입을 한다면 부가세 때 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소와 관련돼서 모든 지출은 다 세금 계산서로 받으시고 면세 품목인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가세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줄여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세의 계산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발행한 금액과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1.3%의 상당액의 부가세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1.3%의 매출세액 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부가세 신고 작성 시에 매출세액 공제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계산 방식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세금 계산서로 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부가세가 공제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용카드나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을 하여도 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 매입세액에서는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출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매입 계산서를 받으시고요. 세금 계산서나 매입 계산서가 용이치 않을 때는 업소 주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서 지출하시고 매출 전표를 수취하셔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이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세가 공제되느냐고 물으시게 되는데 간이 영수증은 부가세 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종합소득세 때에는 필요 경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간이 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의 소액 경비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3만 원 이상의 경비를 간이 영수증을 받게 되면 2%의 정규 증빙 불수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경비와 지출은 세금 계산서나 매입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하시고 소액으로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3만 원 이내의 경비에 한해서 간이 영수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같이 정규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시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부가세의 절세 전략은 정규 영수증을 받아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필수입니다. 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잘 받는 것이 세금 절세의 왕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 업소에서는 영수증 수취하는
활동을 습관화하셔서 모든 지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되 세금 계산서나 매입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가세와 관련해서 유흥주점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흥주점은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일반 가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간이가세자는 없다는 이야기죠.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나누게 되는데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가 되고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유흥주점의 경우는 아무리 매출이 적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일반 가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일반 가세자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는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즉 과세기간을 정한다는 이야기는 1과세기간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을 해서 그 해에 얼마 많은 소득이 있었느냐 그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세무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 단위인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요. 1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매스컴이나 플랜카드에 종합소득세 확정증 신고 기간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매년 5월달은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실적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 실적을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적에는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느냐 하면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서 그 기장 결과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와 납부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가계부 쓰듯이 노트에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기재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복식부기의 의미에서 차변, 대변의 회계 원칙에 맞추어서 장부를 기록한 다음 그 장부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의 결과로 나온 소득에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를 기장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수증을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 업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지출을 갖추어서 그 영수증을 기반으로 영수증을 바탕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장부 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기장한 다음에 그 장부 기장의 결과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재무제표를 세무신고용으로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영수증과 증빙서류의 수집입니다. 영수증과 증빙서류의 수집은 매 거래시마다 하셔야 되는데 부가세에서 설명드렸듯이 증빙서류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영수증,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급여 지급 명세서 등이 세무서에 보고되어야만이 그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급 증빙을 바탕으로 한 세무장부를 기장한 후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그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서 국가에다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는 제도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지 않고, 즉 기장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국가에서는 모든 융지점 운영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아주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과세, 추계과세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률이 무려 표준소득률이 60%가 넘습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는 사람과 기장을 하지 않는 사람의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업소에서 1억 6천만 원의 매출이 있는 업소에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보았더니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의 종합소득세면 납세 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되는데, 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표준 소득률로 인정과세를 받기 때문에 무려 4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기장을 했을 때보다 기장을 아니했을 때 10배 내지는 15배 정도의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똑같은 매출 규모임에도 기장을 하였을 때와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세금 부담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 유흥주점의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세무장부를 기장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만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자기 키에 맞는 적정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성실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기장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높은 율의 표준 소득률로 인정과세, 추계과세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기장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은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모든 세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담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데,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증빙과 영수증입니다. 정기증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유흥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출 증빙은 우선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와 정기영수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 가스, 수도, 오물, 초리비 등 제세 공과금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다음에는 줄이라든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다음에는 놀이방 기계라든지 TV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출된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영수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세금 계단서나 면세 계단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 안주로 구입하는 육류, 정육, 야채, 쌀 등에 대해서도 면세 계산서라는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나가는 인건비 급여는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함으로써, 즉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우리 업소의 사업용 계좌에서 종업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를 이체를 함으로써 지출 경비의 증빙 효력을 명확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다 우리 업소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사 경비, 즉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자녀들의 학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들어가는 용품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등은 가사 비용이기 때문에 업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개인 사적인 경비와 가사 경비를 필요 경비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그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불미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소에서 지출된 경비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영수증을 수집하셔서 경비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융지점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장부를 기장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종합소득세를 절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세 때 신고 때 제출했던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은 종합소득세 때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가세 때 한 번 제출했던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증빙은 그대로 종합소득세 때에 활용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때 제출한 신용카드나 매출 전표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때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때 가능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많이 제출하도록 하시고, 부가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던 영수증이나 증빙은 종합소득세 기장 시에 제출해서 필요 경비를 공제받으시고 세금을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조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업소에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업소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의무적이며 강제적입니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4대 보험의 전체 부담액은 약 16%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6% 중에서 절반인 8% 정도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8%는 업소 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4대 보험료의 가입과 납부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만약 종업이 있는데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3년 5년치의 4대 보험료가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합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있는 업소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서 국가의 정책에 호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주점에는 개별 소비세가 해당이 되는데, 개별 소비세는 주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대 금액의 13%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이 개별 소비세는 영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매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할 때에 주대와 봉사료가 있다고 한다면 봉사료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업소와 과세되지 않는 업소는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법에는 업소의 규모, 평수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이 유흥행위를 하는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행위란 무엇이냐 하면 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아가씨가 있고 음주 가무가 있으면 유흥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유흥주점의 허가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영업의 방식은 단란주점과 같이 아가씨 없이 단란주점의 형태로 사업을 한다면 영업의 실질 내용은 단란주점과 같기 때문에, 즉 유흥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가씨가 있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단란주점 형태로만 운영하는 유흥주점은 유흥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소비세의 해당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미리 사업자 등록 신청 시부터 사업을 하면서까지 개별 소비세를 잘 취급하시고 그 해당 여부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봉사료에 대한 세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대에 대해서는 13%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만 봉사료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5.5%의 소득세와 주민세만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면 업소 주인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를 다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주대보다는 봉사료를 많이 끊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봉사료를 허위로 많이 발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대와 봉사료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대와 봉사료는 몇 수로 나누는 것이 5대 5냐, 4대 6이냐, 6대 4냐, 3대 7이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대와 봉사료를 나누는 비율은 딱히 정해지거나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업소의 실정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창동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서초동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부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업소 사정에 따라서 봉사료의 규모와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대와 봉사료로 나눠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봉사료를 허위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봉사료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대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봉사료는 어떻게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봉사료는 신용카드를 발행 시에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기재한다는 얘기는 주대와 봉사료를 반드시 나눠서 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폐상으로 보면 주대란과 봉사료란이 있는데 주대란과 봉사란을 정확히 나눠서 기재를 했을 경우만 봉사료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눠서 기재한 봉사료 금액에 대해서 그 봉사료를 지급받는 아가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신용카드 발행 시 반드시 구분 기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봉사료를 반드시 아가씨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될 때만 봉사료를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씨에게 정확하게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시킬 것이냐? 그 정당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 서명 확인서입니다. 종전에는 봉사료를 아가씨에게 지급하고도 지급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시키지 못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봉사료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유흥협회와 본 세무사가 국세청에 건의를 해서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 서명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비치 보관하고 있으면 봉사료를 확실하게 지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따라서 봉사료를 아가씨에게 지급하고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 서명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봉사료를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봉사료의 지급 사실을 확인 요청이 오면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 서명 확인서를 제출해서 소명하시면 봉사료에 대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유흥지점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지점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소와 중과되지 않는 업소가 있는데,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소는 1년에 7월과 9월에 2번 정도 재산세 중과분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금액이 적게는 3천만 원부터 많게는 2, 3억까지 큰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업소에는 재산세가 중과되고 어떤 업소에는 중과가 되지 않는지 그 세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소는 우선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합니다. 옛날 평수로는 30평이 넘는 영업장을 가진 업소여야 되고요. 홀과 룸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 룸, 객실이
홀과 룸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룸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세가 중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객실 면적이 전체 전용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서 업소 면적이 100제곱미터, 즉 30평 이상인 업소에만 재산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소 면적이 30평 정도의 한계점에 있거나 객실 룸의 숫자가 5개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 또는 객실의 면적이 전용 면적의 50% 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가 되거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중과분을 납부하고 영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자 면적을 축소해서 재산세 중과분을 부담하지 않고 장사를 할 것인지 영업장 면적이라든지 객실 숫자라든지 홀 면적 등을 잘 설계해서 업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중과가 되면 일반 재산세의 약 5배가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원칙상 건물주에게 부과가 되지만 유흥주점에 업소가 있는 면적 부분만큼은 5배의 재산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업소 주인에게 재산세 중과분을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에 건물주와 업소 주인이 재산세 중과분에 관한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분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재산세 중과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양지하셔서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하고 업소를 운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가 중과되지 않는 업소를 운영할 것인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중과분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세금을 부과받고 어려워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유흥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부당하게 재산세 중과분을 부과받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영업장 면적이라든지 객실 숫자 등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인테리어라든지 시설 등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흥주점의
세금과 절세 대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의 강의가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절세 대책에 많이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업소를 운영하시면서 꼭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유흥지점 협회나 유흥지점의 각 지부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시거나 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